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1씩 되는 게 확인이 되죠. 반갑습니다. 파이썬으로 게임 만들기 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차근차근 천천히 진행하다 보니 시리즈가 꽤 길어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적을 만들고 그것을 맞췄을 때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마지막으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선 표적이 등장할 위치를 사각형 영역으로 미리 정해놓고 그 안에서 랜덤하게 발생하도록 코드를 구성할 겁니다. 표적을 맞춘 다음에는 또 다른 위치에서 발생하게끔 해줘야겠죠. 그리고 맞춘 횟수를 카운트하는 숫자를 왼쪽 위에다가 표시해 줄 겁니다. 이 숫자가 바뀌는 것도 당연히 표적을 맞춘 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표적이 적중했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실시간으로 폭탄과 표적 간의 거리를 계산해야 합니다. 폭탄의 위치와 표적의 위치를 XY 좌표로 알고 있다면 그 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굳이 이해할 필요 없이 코드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이제 이 거리를 어떠한 값과 비교해서 적중하지 않은 상황과 적중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원 사이의 거리가 각 반지름의 합보다 크다면 아직 적중되지 않은 것입니다. 반대로 거리가 반지름의 합보다 작거나 같다면 적중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반지름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리만 잘 계산할 수 있다면 쉽게 적중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짠 코드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꽤 이제 길어졌는데요. 한번 L을 눌러서 몇 줄인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가 물론 이렇게 빈 칸도 있지만 170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렇게 주석을 표시해 놨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어디를 고쳐야겠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을 바꿔볼 거냐. 일단 실행을 해서 어떻게 할지, 어디까지 했는지 확인을 해보죠. 실행하면은 이제 이거를 움직일 수 있고, 뭐 쏠 수도 있고, 바람이 추가돼가지고 그거의 영향으로 날아가는 궤적이 바뀌게 이렇게 코딩을 해봤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표적을 추가할 건데 일정한 범위를 일단 먼저 타겟팅을 할 거고요. 그 안에서 표적이 랜덤하게 생기게 할 겁니다. 당연히 이걸 맞춰야 기존 게 없어지고 새로 랜덤한 위치에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생긴 다음에 맞춘 다음에는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제가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그럼 처음에 이제 할 것은 우선 표적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표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 표적이 생길 수 있는 범위를 먼저 그려볼 건데요. 자, 여기 윈드바 다음에 타겟이라고 써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이 타겟의 반지름을 먼저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요 거리가 되겠죠. 요거를 저는 한 80 정도로 80 픽셀 정도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타겟은 앞에 t이기 때문에 t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변수 앞에 붙일 거고요. tr을 80으로 글자가 좀 작아서 이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tr을 80으로 먼저 적고요. 표적을 바로 만들 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이 범위를 먼저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사각형으로 만들 건데 이 사각형을 일단 먼저 그릴게요. 그래서 사각형을 그리려면은 두 개 포인트를 지정을 해야 되죠. 왼쪽 위 좌표와 오른쪽 오른쪽 아래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작하는 점의 x부터 한번 정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정하면 되는데 저는 일단 요 전체 이 창의 너비의 한 3분의 1 정도로
지정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t 레인지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인지라고 하면은 그 튜플로 첫 번째 값, 마지막 값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튜플의 첫 번째 요소로서 요 시작하는 점에 x 좌표를 넣을 겁니다. 요거를 x. 그래서 요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것은 요 너비의 3분의 1. 그 너비가 윈의 w였죠.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3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정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라운드를 붙여서 반올림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들어갈 값은 요거는 시작하는 값이고요. 여기 첫 번째 값. 그리고 마지막 여기 x좌표를 요 뒤에다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는 앞에서 가는 것보다는 뒤에서 얼마만큼 가는 게 좀 더 계산하기 쉽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 길이에서 얼만큼 뒤로 갈 거냐? 요 표적의 반지름만큼 뒤로 가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계산이 어렵지 않죠. 윈의 w에서 t의 r만큼 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x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정해진 거고요. t 레인지 y도 비슷한 방법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제가 어떻게 정의를 하면 될까요? 지금 위에 걸리는 게 좀 있습니다. 요 윈드바가 있기 때문에 요거보다는 아래쪽에 있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의 위치, 이 윈드바의 왼쪽 위 위치와 그 다음에 요거를 더해서 마지막으로는 요 길이는 여기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표적의 반지름 TR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윈드바의 Y와 윈드바의 H 그리고 T의 R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요 위치는 윈드바의 Y가 되겠고요. 요 위에서 정의를 했었죠. 윈드바의 Y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윈드바의 H 요 높이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값을 더하냐? 요 타겟의 반지름만큼 이렇게 더해 줄 겁니다. 그래서 t의 r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올라가도 요 윈드바를 침범하진 않겠죠. 딱 닿는 순간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렇게 위에 y의 첫 번째 시작점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여기 요 위치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요것은 좀 더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요 길이를 가지고 있죠. 이 길이는 처음에 배경을 만들 때 정의를 했었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 보시면은 탑에 H라고 돼 있죠. 여기가 탑이고 미드, 그 다음에 여기가 보시잖아요. 그래서 탑의 H에서 T의 R을 빼면 됩니다. 탑의 H에서 T의 R을 빼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번 요 사각형을 이제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려보죠. 요 CVS 캔버스에다가 create rectangle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 좌표, 그러니까 왼쪽 위 좌표를 먼저 넣고 오른쪽 아래 좌표를 넣습니다. 왼쪽 위 좌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t range x에 0, 콤마, 요거도 괄호를 써줘야겠죠. 요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y에 0. 그러니까 지금 제로라고 한 거는 이 튜플의 첫 번째 요소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요거고 얘는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하면 왼쪽 위 좌표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 아래 좌표는 요거 콤마 요거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를 요거까지 복사를 하겠네요. 인덱스를 0에서 1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각형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80만큼 이렇게 띄어진 상태로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안에다가 실제로 타겟을 표적을 그려서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 표적은 이 사각형 안에서 랜덤한 위치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랜덤을 좀 써줘야 되거든요. 랜덤은 이미 우리가 임포트 랜덤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듈에 있는 함수를 갖다 쓰면 됩니다. 위치를 t 먼저 x부터 cx라는 변수에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랜덤에 랜드 range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여기에는 이 cx라고 하니까 이제 x 좌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t range x의 첫 번째 요소 그리고 요거의 마지막 요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cy도 마찬가지겠죠. trange y의 첫 번째 요소부터 두 번째 요소까지 이 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반환해 줄 겁니다. 이 랜드 레인지 함수는 그 정수로 반환하기 때문에 따로 라운드 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는 정해졌고 우리 이미지를 불러와서 그 외부 파일로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일단 t 이미지 img 이렇게 변수를 할 거고요. 여기 우리가 필로우 라이브러리에 있는 기능을 써가지고 이미지를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에 오픈 함수를 통해서 먼저 이미지를 불러올 건데요. 저는 D 드라이브의 템프 폴더에 target.png라는 파일로 아까 그 표적을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불러올 거고요. 그리고 이 t 이미지를 좀 처리를 해야 돼요. 요거를 먼저 크기를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t 이미지를 resize 함수로 이렇게 크기를 조정할 건데 첫 번째는 x, y 방향 크기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t r에 곱하기 2 그러니까 우리가 반지름을 tr에 tr로 했기 때문에 크기를 x방향, y방향 크기를 하려면 요거에다가 2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tr 곱하기 2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x방향, y방향 크기를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미지의 anti alias 요거는 이제 이미지가 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넣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그냥 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를 불러와서 크기를 바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tk 인터에서 쓸 수 있도록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tk에 포토 이미지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t의 img 그리고 여기서 다른 데 보면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반드시 마스터를 win 이 win은 우리가 이 전체 창을 의미합니다. 요거를 꼭 지정을 해줘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를 그냥 불러온 게 아니라 그 이미지를 tk 인터에서 쓸 수 있도록 변환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를 표시를 해줘야겠죠. CVS에 create 이미지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먼저 위치 tcx, tcy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미지 옵션에서 우리가 앞서 만든 이 t이미지라는 변수를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 실행했을 때 타겟이 생성이 되는데 좀 크죠? 요거를 40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면은 요 사각형도 좀 바뀌었고 이제 타겟의 위치가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타겟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타겟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나중에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여기서 변수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타겟이라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타겟의 위치와 그다음에 폭탄의 위치를 비교해서 그 거리가 각 반지름의 합보다 작아지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스테이지 3에서 폭탄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스테이지 3에서만 폭탄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서 뭐 폭탄의 속도랑 폭탄의 위치가 계산되는데, 계산이 끝나고 바로 뒤에다가 거리를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디스트라는 걸로 계산을 할 텐데, x방향 위치의 차이 제곱 플러스 y방향 위치의 차이 제곱을 더해가지고 전체를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0.5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쨌건 한번 식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자, 폭탄의 위치에서 그다음에 타겟의 위치 t의 cx 요거 뺀 것을 제곱하면 되고요. 그리고 y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범의 cy, t의 cy. 여기서 바로 위에서 정한 거를 여기다가 바로 계산하는 거죠. 요 두 개를 더한 것을 또 전체로 0.5승 루트 2를 해준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어떻게 돼야 되죠? 타겟이 사라지면서 뭐 여러 가지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라지면서 새로운 위치에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지금 요 if문이 어떤 if문이냐? 폭탄의 위치가 화면을 벗어난 경우에 그냥 넘어가라.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로 여기에다가 좀 같이 엎었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거리를 계산을 해서 특정 조건이 되면은 뭔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if문에다가 좀 수정을 해서 같이 넣으면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단 다음 스테이지 3에서 스테이지 1으로 다시 넘어가는 조건은 화면 밖으로 폭탄이 사라졌을 때 혹은 맞췄을 때겠죠. 이 디스트가 이 폭탄의 반지름과 타겟의 반지름보다 같거나 작을 때 요거는 폭탄과 표적이 적중했을 때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랬을 때만 스테이지 1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나 스테이지 1으로 가는 거는 똑같기 때문에 이걸 공통으로 쓸 수 있을 것이고, 한 가지 차이점은 못 맞췄을 때 넘어가는 거는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지만, 맞췄을 때는 추가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다가 또 하나의 if문을 써줍니다. if 그냥 요거를 그대로 요거를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앞에 변수를 하나 만들죠. if 요거를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요거라면 히트를 1로 해라. 그래서 그러면 히트가 맨 처음엔 0이 돼야겠죠. 여기 맨 처음 시작할 때 히트라는 변수는 0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맞췄냐 안 맞췄냐, 그냥 요거를 false라고 할게요. false랑 true로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히트가 false였지만 여기서 히트가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트가 계산된 뒤에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은 히트를 true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히트가 true라면 이렇게 조건을 좀 간단하게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히트가 true인 경우 다시 빼서 히트가 true인 경우만 추가 작업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추가 작업이 필요할까요? 일단 타겟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cvs delete target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 타겟을 처음에 랜덤한 위치에 그렸었는데 맞췄으니까 이제 다른 위치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타겟을 먼저 지워줍니다. 그리고 또 랜덤한 위치를 계산을 해서 랜덤 위치를 계산해서 그리는 것은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요거를 복사를 하고 복사를 해서 랜덤한 위치를 계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가져와 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그리면 되겠죠. 요거는 따로 한 번 더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t 이미지라는 것은 이미 있는 거라서 요것만 새로 실행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랜덤한 위치를 계산해서 새로운 타겟을 그리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작업들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히트를 다시 false로 바꿔주겠습니다. 왜냐하면 true인 상태로 되면 계속 여기로 안 맞췄는데 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히트를 다시 false로 맞춰서 그 다음번에 맞췄을 때 다시 여기 들어오도록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네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약하게 만들어서 안 날아가는 것 같은데 이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좀 세기를 바꾸겠습니다. 네, 요거를 세기를 좀 바꿔야겠네요. 자, 어느 걸 건드리면 되냐? 좀 세기를 바꾸고 싶다면은 초기 속도를 늘려주면 됩니다. 초기 속도는 어디 있을까요? 요거죠. 요거를 한 5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폭탄의 세기가 세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위치가 바뀌어서 잘 안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세게 날아갔네요. 네, 이렇게 맞추면은 이제 새로운 위치에 생기는 거죠. 안 맞추면은, 못 맞추면은 이제 바람만 바뀌고 표적의 위치는 그대로인데 이것을 맞추면, 맞춰야 바뀌는데, 네, 맞추면 이렇게 새로운 위치에 표적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 그 카운트 하는 숫자를 넣어서 그게 이제 맞췄을 때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각형은 지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사각형은 요 부분이니까 요거를 뭐 주석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사각형이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숫자 박스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그릴 건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대로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고요. 이제 이 카운트 박스라는 것을 넣어 볼 건데요. 먼저 이 카운트 박스가 어디에 위치할지 그거부터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타겟 다음에 적으면 되겠죠. 여기다가 카운트 박스라고 적고요. 먼저 이 C 박스에 X, 그러니까 요 포인트를 찾는 거죠. 요거는 제 생각에는 요 윈드박스 MX 요 X 방향 여백과 똑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의 길이를 똑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했었냐 하나씩 보겠습니다. 윈드바의 MX라고 했었네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와서 X의 위치를 정했고요. C 박스의 Y도 마찬가지로 정할 수 있는데 요거도 똑같이 얘의 MY, 그러니까 요거랑 요 높이를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포인트의 위치를 정했고요. 그리고 이 카운트 박스의 너비는 C 박스의 뭔가 욕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C 박스의 W는 요 길이에, 그러니까 지금 여백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거의 한 3배 정도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곱하기 3 이렇게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C 박스의 H는 그냥 요거랑 똑같이 가면 되겠죠. 요거랑 요거를 똑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win 바에 h일 거기 때문에 win 바에 h 이렇게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위치와 크기가 정해졌으니 이제 그릴 수 있겠죠. 자, CVS에 create rectangle 함수로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위치 C박스의 X와 Y, C박스의 X와 C박스의 Y 이렇게 첫 번째 왼쪽 위 포인트가 정해지고 오른쪽 아래 포인트는 요거를 조합해서 표현할 수 있겠죠. X에다가는 요 W를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Y에는 H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 보면은 이렇게 칸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요게 지금 색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색을 요것처럼 까맣게 칠하고 바깥쪽의 라인을 빨간색으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다가 어떠한 옵션을 줄 거냐 fill 검은색을 채울 겁니다. 그래서 블랙으로 채울 거고 그리고 아웃라인 윤곽선을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아웃라인에다가 레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께가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께는 width라는 옵션을 주면 되는데 2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서 보면은 여기 예시와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박스 자체는 만들어졌고요. 이 안에다가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숫자를 집어넣는 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요 예제에서는 이제 아직 글자를 넣는 건 안 했는데 처음에 이제 기초를 할 때 했었죠. 먼저 일단 0이라는 숫자가 처음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count라는 변수에다가 0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C 박스 안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CVS에 create text라는 걸로 글자를 집어넣을 수 있었죠. 그래서 우선 이 텍스트 create text는 create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그 글자나 그림이 들어갈 중간 위치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모칸의 중간 위치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걸 그냥 복사를 해와서 조금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 이렇게 하는데 이 W에 2분의 1만큼 가고 H에 2분의 1만큼 가면 되겠죠. 근데 이게 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라운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위치를 정한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글자의 색깔을 지정할 수도 있거든요. 글자의 색깔을 지정하는 것은 fill입니다. 우리가 fill은 이런 2차원 도형에서는 그 내부 색깔을 채우는 거였지만 이렇게 글자나 그냥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이 fill을 쓰면은 그 윤곽선의 색깔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글자의 색깔을 지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fill을 화이트 흰색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폰트를 정해야 됩니다. 그 폰트는 폰트라는 옵션을 쓸 거고요. 이 안에는 두 가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일단 튜플 형태로 집어넣을 건데 첫 번째 글자체 에이리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폰트의 크기 30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자 결정적으로 어떤 글자를 넣을 건지 지금 하나도 안 적었었죠. 그것을 옵션으로 적습니다. 텍스트는 count 그러니까 텍스트 옵션에 count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적은 0이 들어가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0이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뭐 헬로를 적는다면 이렇게 헬로가 들어가는 거겠죠. 뭐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0을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0이 표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요거를 우리가 맞췄을 때 플러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히트가 true가 된 상태라면은 여기서 한 가지 추가를 하는 거죠. count에다가 1을 더해줘라. 이렇게 하면은 코드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위치가 좀 멀리 있습니다만은 파워를 좀 세게 해놨기 때문에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잘 못 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카운트가 1이 돼야 되는데 안 되네요. 아, 여기서 추가를 안 해줬네요. 자, 카운트가 1이 되고 여기서 그대로 카운트가 플러스 1만 됐는데 여기 안 그려졌죠. 그래서 요거를 한 번 더 넣어줘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카운트를 1을 하고 그거를 반영을 안 시켰으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여기서 맞추면은 플러스. 자, 어떤 실수가 또 있었냐면은 이걸 맞췄을 때 이거를 지우고 그려줘야 되는데 0을 안 지우고 1을 또 넣어가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반성합니다. 여기서 코드가 길어서 힘드네요. 자, 여기 맞춘 경우에 요것만 지운 게 아니라 CVS 딜리트 어떤 거, 참. 자, 다시. 이거를 우리가 지워야 되잖아요. 지워야 되는데 변수로 안 저장해 놨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C박스 이렇게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울 수 있거든요. C박스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요거를 지우고 다시 C박스로 그려야겠죠. 자, 추가한 내용만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막 틀리고 이래가지고. 자, C박스를 처음에 이제 그 겉에 사각형을 그렸고요. 그리고 그 안에 숫자를 카운트는 제로, C박스, 크리에이트 텍스트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크리에이트 렉탱글로 그린 사각형은 우리가 뭐 바꾸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는 변수로 저장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간 숫자는 계속 플러스 1 될 거기 때문에 변수로 지정해서 필요할 때 지우고 다른 카운트를 바꿔가지고 다시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박스로 이렇게 해줬던 거고요. 그리고 맞춘 경우에 아까 그 C박스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C박스를 딜리트 해서 일단 지운 다음 지우고 카운트를 플러스 1 하고 그리고 C박스를 그 바뀐 카운트에 맞춰서 새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정상적으로 되겠네요. 제가 섣부르게 마무리하려고 했다가 왕창 틀렸네요. 자, 마지막으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1씩 되는 게 확인이 되죠. 플러스 2 해서 이렇게 맞출 때마다 숫자가 올라가고 그 타겟의 위치 또한 랜덤하게 바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모두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체 게임이라기보단 게임의 핵심 알고리즘만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추가되어야 할 것들이 많겠죠. 하지만 그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메인 알고리즘에 집중해서 시리즈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그동안 갈고 닦은 스킬로 게임의 완성도를 각자 높여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까지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저도 많이 배운 것 같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예정이고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한동안 영상이 안 올라올 수도 있는데 기다려 주시면 꼭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